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그널이 지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화두는 인플레이션 사냥을 한다고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그 결과 경기가 후퇴되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팔아치워라. 이런 견해가 있고요. 이런 거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대략 반토막 났고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둔화될 것이니까 이제 슬슬 매수하자. 이런 견해가 지금 시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지금 요동을 쳐서 가령 다우가 하루는 800포인트 올랐다가 다음 날 400포인트 내리는 이런 시소 장단을 지금 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증시도 같이 시소 장세로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서로 상반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고요. 인플레이션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도 지금 다 다르다는 거,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투자 전략 고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진 보시면 지난주 12일과 13일 발표된 미국 PPI, CPI 물가지수 4개하고 다음 주 금요일 28일 발표 예정인 PCE 지수 2개 예상치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데 CPI, PCE 4개가 좀 더 중요하고 특히 FOMC 성명서에서 물가 판단 기초로 등장하는 것이 PCE니까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일 발표된 9월 PPI는 이거 예상보다 높으나 8월보다 둔화 추세 유지되는 모습이고 코어 PPI는 예상보다 낮으나 8월과 같은 수준이어서 그런데 이제 이 PPI라는 것은 CPI와 PCE의 선행지표로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9월에 발표된 저 숫자는 이전과 특별히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발표된 9월 CPI도 예상보다 높으나 8월보다 둔화 추세 확인되는데 문제는 9월의 코어 CPI가 7월, 8월 2달 연속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연중 최고 상승률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환기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될 9월 PC 전망치 또 코어 PC 전망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PC는 아직 전망치 발표가 안 됐고요. 9월 코어 PCE 예상치는 4.7%인데 이게 8월의 4.9%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즉 3월 이후 둔화 추세가 유지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PCE 전망치도 아마 주말경 제시될 것 같은데 위 PPI, CPI 모습을 기초로 판단한다면은 이거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최소한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 전망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6개 중에서 4개는 나쁘지는 않고 하나는 모르고 오직 코어 CPI만 지금 매우 나쁘게 그런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것은 결과이고요. 앞으로 전망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에 저명한 것이 미시건 대학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일 발표됐는데 이때 중순에 발표되는 것은 예비값입니다. 말경에 10월 전망치의 확정치가 발표된다. 즉 미시건 숫자는 매월 2번씩 발표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월 인플레 전망치 예비값을 보면은 5년 후 인플레이션 2.9%로 9월 전망치 2.7%보다 올라갔고요.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10월 예비값은 5.1%로 9월의 4.7%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 이 인플레 전망치는 3월 이후 쭉 하락 추세 보여왔는데 2달 연속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요거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건 이 전망치라는 것은 매월 중순에 예비치 발표하고 매월 말, 즉 10월 달 같으면 28일에 확정치 발표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플레 전망치도 있습니다. 12일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이거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10월 전망치는 5.3%로 전망됐는데 9월에 5.7%보다 낮아졌고요. 정점이 7월에 6.8%에서 3개월째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미시건과 여기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구체적 숫자보다는 추세가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본 것처럼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금리 결정되고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선수들이 답을 찍을 순간입니다. 즉 배팅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급 나면은 이제 구경이나 해야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11월 2일 날 FOMC 이전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27일 발표되는 3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미국은 3분기에 2% 성장한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했고요. 이거 확정치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 성장한 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서 이제 침체라면 침체인데 이게 테크니컬하다, 기술적 침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비교적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호재냐 악재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금융 긴축의 충격을 벗어났는가? 벗어나긴 벗어났죠. 그렇죠? 벗어났는데 이게 좋은 시그널이냐 나쁜 시그널이냐 이겁니다. 좋은 신호라는 것은 침체도 아니고 미국 경제 침체된 것도 아니고 기업들도 지금 그럭저럭 잘하고 있을 거다. 지금 이제 경제 전체로는 GDP가 발표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의 실적이 GDP라면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매출과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GDP가 지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왜?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나쁜 신호다라는 의미는 연준이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금리 더 팍팍 올릴 것이 겁난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나쁜 신호라는 겁니다. 저 GDP 발표가. 이렇게 이제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분명히 GDP 2% 이렇게 나온 거는 반가운 건데 반가워도 반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 다 반영을 해서 11월 2일 날 FOMC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가능성이 97%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100bp 올릴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고요. 50bp 가능성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저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사진처럼 미국이 4번 연속 75bp 올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이미 산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미 한번 와장창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내 마음은 차라리 100 안 올려서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시장은 11월 미국 기준금리 4% 이미 예상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이제 3% 확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국은 미국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50bp는 올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적응력은 개인과 기업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예? 얼굴 모습, 기업 상표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가령 개인이 빚내서 아파트나 우리 사주를 매입한 경우 이게 바로 빚내서 자산 구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투자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빚내서 사업을 확장한 경우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과 기업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올리니까 비용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 줄어서 시장 전체, 경제 전체로는 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바로 경기 후퇴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지가 가진 물건을 더 잘 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값을 올려서 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부의 재분배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보는 자의 통장에서 이익 보는 자의 통장으로 돈이 저절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정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도 못 막습니다. 예? 이게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가 지금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와 금리가 올라도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즉 물건값 올리거나 고금리 빚을 갚아버릴 수 있거나 가령 우리 사주 이자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있으면 그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채무자마다 다 다르고요. 기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난번 베어마켓에서 벗어나서 베어마켓 랠리도 다 벗어나서 이제 신나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곰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베어마켓이 왔는데 근데 이게 전 저점을 깨고 푹 꺼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탐욕의 본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토막난 우량주들이 지금 질비를 하니까 주워 먹고 싶다는 본능이 지금 꿈틀거린다. 동시에 시장의 공포도 여전하다. 잘못 집어 먹었다는 곰한테 발표 줄 것 같다. 이게 공포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급등 급락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저점의 시그널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표 지금 계속 제가 종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더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 지표를 다 종합하면은 인플레이션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지금 베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매우 강하고 빠르게 화끈하게 이렇게 22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전체 경기 후퇴해도 탄소와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전부가 죽느냐 일부가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은 지금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다음 호황에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닭프레이 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도 지금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배도 잘 팔리고 배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이익 보는 겁니다. 지금 환율 올라가도 이익 보는 것이고요. 금리가 올라도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고요. 뭐 금리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금리가 올라도 이익 증가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는 누구에게나 다 오르는 것인데 금리 오르는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또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유상증자해서 빚도 좀 갚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는 지금의 이 때라는 것은 황소를 다시 환영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 아니냐.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앞에서 달리던 선수들은 좀 쉴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선수가 앞에서 달려 나갈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요거 때문에 이제 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돋보이는 업종이 조선업종 같고 또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뭐 그리고 이런 뭐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코스피에만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요즘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